청소년 활동론 1주차 2교시 청소년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2교시와 3교시에는 청소년에 대한 이해 시간인데요. 이번 2교시에는 청소년의 어떤 개념, 그리고 3교시에는 청소년의 일반적인 발달 특성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슬라이드서부터 청소년의 개념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목차입니다. 자, 목차를 네 가지로 제시를 했는데요. 자, 여러분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 자, 제 수업 시간에는 별도의 그 차시별로 수업 목표는 제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차에 나오는 내용이 수업 목표와 동일하기 때문에 자, 목차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제 수업 목표를 대신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청소년의 호칭에 나타난 청소년의 의미라고 목차가 되어 있는데 이걸 수업 목표로 이제 바꾼다면은 청소년 호칭에 나타난 청소년 의미를 파악한다, 파악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 이해한다. 이게 이제 목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별도의 목표는 제시하지 않고 목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는 이런 수업 목표를 달성하겠구나. 그렇게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받아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설명해 두면 두 번째 목차가 법률에서 정한 연령을 기준으로 한 청소년 의미 되어 있는데 이건 수업 목표는 법률에서 정한 청소년 연령을 기준으로 한 청소년의 의미를 이해한다가 수업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수업 목표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목차 보실까요? 네, 근대 과학의 발달에 따른 청소년 개념이고 네 번째 용어에 따른 청소년 의미. 이걸 수업 목표로 바꾼다면은 용어에 따른 청소년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뭐 설명할 수 있다, 용어에 따른 청소년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수업 목표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굳이 수업 목표는 제시하지 않고 목표만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청소년의 개념 가운데서 청소년 호칭에 나타난 청소년의 의미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청소년 하면은 다양하게 영어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 다양한 호칭들 가운데서 여러분 네 가지만 제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첫 번째 애돌런스스, 두 번째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잘 알고 계시는 청소년 의미로서의 유스, 그다음에 우리 보통 사춘기라고 얘기하는 퓨버디, 그다음에 10대라고 표현하는 티네이저, 자, 네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 네 가지가 뭔가 의미적으로 이제 다르게 사용이 되겠다는 거 여러분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애덜런스스는 보통 우리가 청소년이라 그랬는데 사춘기하고 퓨버디하고 동일한 의미로서 사용을 하고 있고, 자, 이런 애덜런스스와 퓨버디 이 두 개념에는 뭔가 청소년의 어떤 발달 심리학 영역, 그러니까 발달이라는 건 뭐 심리 발달, 정서 발달, 신체 발달 이런 발달 심리학에서 사용되는 개념 반해서 자, 유스와 티네이저는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사용된다는 거, 여러분 두 가지를 구분해서 다음 슬라이드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청소년들을 호칭하는 대표적인 용어가 여기 있는 네 가지가 있다는 정도만 이해하시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부터 구체적으로 구분하여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슬라이드 설명에 앞서서요, 추가적으로 참고적으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 슬라이드 PPT는 내용 자체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자, 이 내용이 많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PPT 자체를, 슬라이드 자체를
교환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이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제가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은 좀 내용이 많더라도, 이 자체가 교환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용이 많으니까, 그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청소년의 개념 가운데서 심리, 생리, 발달론적 접근 방식에 의한 청소년을 애덜런스스와 퓨버티 사춘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애덜런스스 하는 이 용어 자체는 그러니까 라틴어에서 애들스케어라는 라틴어에서 파생이 됐고요. 중세 시대에서는 시골을 떠나서 도시로 돈을 벌게 출가하는 시기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서 스스로 성장하는 사람 의미를 하고 있다. 이러한 애들런스스가 자 20세기 이후에 다른 새로운 의미를 갖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이 누구냐? 스탠리 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904년도에 애들런스스라는 저서를 통하여 이 사람이 이제 청소년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일컫는데요. 스탠리 홀이 1904년에 이 애덜런스스란 즉 번역을 하자면 뭐 청소년기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뭐 청소년기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저서를 통해서 애덜런스 시기 즉 청소년 시기는 아동기와는 다른 어떤 새로운 변화와 갈등을 겪는 시기로서 질풍노도의 특성을 상징되는 어떤 심정서적으로 혼란한 과정으로 설명한 사람이 최초로 설명한 사람이 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청소년기 하면은 그 대표적인 표현이 질풍노도였는데 그 질풍노도를 최초로 표현을 한 사람이 이 홀이라는 사람입니다. 홀. 그래서 홀이 정리한 애들런스스에서 정리한 그 질풍노도라는 그런 특성이 아직도 지금 청소년 어떤 심리학에서는 그 전통이 그 어떤 이론적인 배경이 아직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 자, 애들런스라는 개념과 호칭은 20세기부터 전개되어 온 생리이론, 심리 발달 이론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탄생하여 청소년기를 나타내는 주요한 개념으로 도입하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애덜런스라는 것은 청소년을 뭔가 생리이론, 그 다음에 심리 발달 이론으로 보는데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고 다음 슬라이드에 대해서 좀 더 보시면서 이해를 좀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리, 생리, 발달론 접근에 한 방식 가운데서 애들런스에 대해서 전 슬라이드 살펴보았고, 이번 슬라이드는 이제 퓨버티 사춘기인데요. 사춘기 여러분 잘 아실 텐데, 20세기 들어와서 급부상한 용어입니다. 2차 성징의 출현과 발달에 관한 생물학적인 연구에서뿐만 아니라 사춘기에 직면한, 그러니까 이제 사춘기로 인해 가지고 겪고 있는 어떤 스트레스, 갈등의 문제, 이런 심리학적인 부분하고 생물학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심리학적인 부분까지 연계되면서 사춘기는 굉장히 청소년기를 상징하는 주요한 호칭으로 발전되어 왔다는 것. 그러니까 사춘기 하면 어떤 2차 성징 등 생물학적인 어떤 신체적인 변화에 의해서 사춘기가 나타나지만 그 생물학적인 변화에 의해서 더불어서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심리적인 변화까지를 연구하면서 이 사춘기란 개념이 지금 시점에서는 청소년기를 상징하는 주요한 호칭으로 자리 잡고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여기 키포인트에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애들런스와 퓨버티의 개념이 이 애들런스는 뭔가 심리적인 정서 발달 특성을 통해 가지고 발전되죠. 그래서 애덜런스에서는 청소년을 질풍노도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심리 정서적인 특성하고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같은 발달인데 그 발달 가운데서도 생리적인 발달, 신체적인 발달, 이런 생리적인 발달 특성으로 이루어지는 게 예, 사춘기라는 거, 푸ber이라는 거. 자, 여러분, 같은 발달인데 심리 정서적인 발달의 특성이 맞춰지는 게 애덜런스고, 생리적인 발달 특성이 맞춰진 게 퓨버티라는 거. 이렇게 또 구분을 하여서 이해를 하시는데, 아무튼 이런 발달하고 인간 심리 발달하고 개인 청소년의 어떤 심리 발달하고 연결해서 나온 개념이 애덜런스하고 퓨버티라는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서 퓨버티와 애덜런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퓨버티와 애덜런스 개념은 뭔가 인간 발달, 심리 발달, 정서 발달, 생리적인 발달, 어떤 청소년 한 개인의 발달 심리학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자, 이 유스와 티네이저는 사회 문화적인 접근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자, 다시 첫 번째 유스를 보겠습니다. 유스는 퓨버티나 애덜런스가 인간의 어떤 생리적인 발달에 비하여 유스는 사회 역사, 문화적인 맥락과 연관을 가진 개념입니다. 자, 유스가 인간의 생리 발달과 변화 현상을 도외시하고 있진 않으나, 자, 인간의 생리 발달과 변화 현상에 포커스가 맞춰진 게 여기 위 두 가지 개념들이죠. 그렇죠? 뉴스가 인간의 생리적 발달과 변화 현상을 도외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다른 개념처럼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발달 분석, 이 육체적, 정신적 발달과 관계된 거는 여기 두 가지 개념들이라고 그랬죠. 더 나아가 다양한 사회 역사적 상황에서 성인으로서의 어떤 전이 과정, 사회적 관계망, 또래 그룹과 더불어 표출하는 문화 양상들의 근거에 시대적 특성을 상징하는 개념적 특성이 강하다. 여러분, 뉴스가 쉽게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해석되고 사용하는 용어다는 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자면은 애덜런스나 퓨버티가 모든 인간이 청소년기에 보여주는 동일하고 보편적인 특징을 강조하는 방면. 여기서 동일하고 보편적인 특징이라는 건 뭡니까? 인간이 생리적으로 발달하는 게 에, 심리적으로 발달하는 게 그 발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보편적으로 발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덜런스나 퓨버티가 모든 인간이 청소년기에 보여주는 동일하고 보편적인 특징을 강조하는 데 비해서 뉴스는 사회 문화적 상황과 맥락에 따라 변화하는 변모를 함축하는 개념이다. 여러분, 그래서 유스하고 티네이저하고 짝을 이루고, 그 다음에 퓨버티하고 애덜런스가 짝을 이루는데, 자, 티네이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회 문화적인 접근 방식에 의한 청소년의 의미 가운데 유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번 슬라이드는 티네이저입니다. 자, 티네이저 하면은 청소년의 어떤 소비 문화, 대중 소비 문화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중 문화, 대중 소비 문화 이런 것들은 사회 문화적인 접근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스하고 마찬가지로 티네이저도 사회 문화적인 접근 방식에 의한 호칭으로 구분할 수가 있었는데요. 서구 사회에서 1900년대 초만 하더라도 10대들이 존재했었어도 지금처럼 10대들이 보여주는 독특한 문화와 공유된 라이프 스타일이 없었기 때문에 티네이저라는 용어 자체도 존재하지 않았죠. 이것은 다시 말해서 티네이저란 용어는 10대들이 공유하고 창출하는 독특한 사회 문화 현상과 더불어서 등장하고 발전된 개념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니콜라 앤설 개념하고 다니스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키포인트를 보시면은 21세기 이르러서 급격한 미디어와 가상 공간에서 매체 확산과 발달로 인하여 소비 주체가 되었던 청소년들이 그러면서 청소년들이 어, 어떤 대중 소비 문화에 주도적으로 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티네이저라는 호칭이 등장하게 돼 있고 청소년기를 지칭하는 대표적인 개념으로서 이 위상을 높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대는 이 티네이저는 대중의 소비 문화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대중 소비 문화라는 의미는 즉 사회 문화적인 접근 방식에 의한 거기 때문에 유스하고 나란히 사회적인 문화적인 접근으로서 10대 티네이저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을 호칭하는 용어, 대표적인 용어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인간 발달이라든지 생리적인 발달이라든지 뭐 사회 문화적인 관점이라든지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한 내용만 꼭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다 용어들은 청소년을 뜻하는 용어들이죠. 근데 애들런스스하고 퓨버티가 딱을 이루고 그리고 유스와 티네이지가 딱을 이룹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애들런스스와 퓨버티는 인간 발달적인 관점이고 유스와 티네이저는 사회 문화적인 관점이라는 거죠. 근데 또 여기서 이제 인간 발달 관점인데 여기서 또 구분이 돼요. 이제 유스와 티네이저는 그냥 사회 문화적인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 인간 발달적인 관점인데, 자, 인간이 발달하는 측면을 우리가 여러분 발달하는 거 가장 심리적인 발달도 있고, 그 다음에 정서적인 발달도 있고, 뭐 생리적인 우리가 이제 쉬운 말로 신체적인 발달이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신체적인 발달도 있죠. 그랬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뭐 신체적하고 생리적은 좀 엄밀히 따르는 구분이 되지만은 쉽게 뭐 신체적인 발달이라고 칩시다. 그랬을 경우에 자 이런 애들런스스는 어떤 심리적인 정서적인 발달 그래서 그런 측면을 강조하고 퓨버디는 어떤 생리적인 발달을 강조하는 이 차이가 있다는 같은 인간 발달인데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발달이냐 그랬을 경우에는 애들런스스고 이제 생리적인 발달을 강조하는 퓨버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인 발달, 정서적인 측면을 발달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애들런스스는 어떤 특성이 나타난다고 그러죠. 청소년기에 질풍노도라는 어떤 정서적인 부정적인 정서 특성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서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심리적인 발달 부분을 강조하는 게 애들런스스고 어떤 신체적인 변화, 신체적인 발달, 생리적인 발달을 강조하는 게 이 퓨버디라는 거. 그렇지만 이 두 가지는 엄밀히 따지면은 어떤 인간 발달의 관점 측면에서 보는 거다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유스와 티네이저는 사회 문화적인 관점으로 그래서 유스는 어떤 사회 문화적인 관점으로서 이제 많이 쓰는 용어이고 티네이저는 특히 어떤 대중 소비 문화와 연계돼서 티네이저라는 용어가 등장했다는 것까지 여러분 이제 두 가지 짝을 지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애들런스와 퓨버들은 짝을 이루어주고 얘들은 인간 발달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건데 애들런스는 심리적인 정서적인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노도의 어떤 특성을 나타낼 수가 있고 퓨버디는 어떤 생리적인 발달 특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는 사춘기라고 우리가 번역도 사춘기를 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유스와 티네이저와 같이 짝을 이뤄서 사회문화적인 관점까지 여러분 짝을 이뤄서 짝을 맞춰서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청소년에 관한 영어식 호칭에 대해서 앞서 공부를 했고요. 자,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호칭에 관하여 자,
보완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들런스가 1904년도에 홀이라는 사람이 이제 청소년의 어떤 심리학에 관한 책을 썼는데 그게 에덜런스라고 그랬죠. 이 책이 번역이 되었는데 청소년이 아니라 청년으로 번역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이라는 용어가 없었기 때문에 청년으로 이제 번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년이란 말도 있는데 소년이란 말은 꽤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고대사에서부터 그 역사적으로 꽤 올라가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에 관한 청년과 소년의 합성어로 뒤늦게 만들어진 말이다. 그래서 청소년이란 말이 일제 강점기에 신문이나 잡지에 간간히 나타났지만 대중적인 개념은 아니었고 우리가 이제 언어가 이제 만들어지고 탄생하는 과정은 뭐 이렇게 사용하자 그렇게 물론 이제 언어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뭐 자연스럽게 언어라는 게 뭐 얼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어 우리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뭐 탄생하지 않습니까? 뭐 몰래카메라 이런 것들 다 신조어들이 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탄생을 하는데 청소년도 마찬가지로 뭔가 일제강점기 때 자연스럽게 청년과 소년을 합성을 해가지고 탄생을 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일제강점기가 되면은 행정 문서에서 청소년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거기에 사용됐던 개념들이 뭐냐면은 청소년은 훈육되고 뭔가 교육되어야 할 존재. 그래서 이제 청소년의 어떤 비행 문화하고 연결해가지고 청소년이란 용어가 사용되어 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도 청소년 하면 어떤 부정적인 측면을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 이런 시기 때부터 이제 용어적으로 예, 청소년이란 말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바뀌어야 되죠. 물론 뭐 지금 청소년 하면 다 뭐 비행 청소년, 뭐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는 건 아니지만은 특히 이 당시에는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가 강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서구에서 사오는 청소년의 어떤 호칭에 관해서 살펴봤고,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이라는 용어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이렇게 용어적으로 호칭에 관해서 청소년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법률에서 정한 연령을 기준으로 한 청소년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규정 법률, 법률상의 명칭, 연령대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엔에서는 청소년을 15세에서부터 24세로 규정을 하고 있고, 자, 우리나라는 청소년 기본법이 중요하죠.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만 9세 이상 24세 이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대부분 청소년에 해당이 되겠죠. 청소년 기본법으로 본다면은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이제 9세 이상 24세 이하를 청소년이라고 한다. 자, 형법에서는 형사 이제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형사 미성년자라고 표현을 하고 자,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형사 미성년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년법에 소년을 했을 때는 19세 미만을만 19세 미만을 얘기를 하겠죠. 소년법. 자, 여러분 형법과 소년법의 관계에서 좀 살펴보면은 자, 19세 미만인 사람을 이제 소년법에 이제 10세부터 19세까지가 이제 소년법에 처벌을 받게 되겠죠. 근데 14세는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제 14세 미만자가 범죄를 했을 경우에는
형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소년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형사 미성년자라고 한 의미는 아, 형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소년이 범죄가 했는데 10세가 넘고 14세 이사에 되면은 당연히 이제 소년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소년죄 처벌을 받게 되고 우리가 이 10세부터 14세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촉법소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법을 폐지하자 그런 이제 국민청원이 많이 올라가는데요. 사실은 소년법을 폐지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있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 즉 14세 이 연령을 낮추자는 얘기죠. 그걸 낮춰서 이게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소년법을 바꿔달라는 것. 즉 형사 미성년자 특법소년의 연령을 뭐 13세든 12세든 연령을 낮추자는 얘기가 소년법 폐지 청원들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니까 10세 이상 10세 이상 이 범죄를 했을 경우에는 소년법이나 형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데 14세 미만이 됐을 경우에는 소년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런 청소년을 우리가 형사 미성년자로 하고 10세부터 14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촉법소년이라 한다는 것까지 참고적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법률에서 정한 연령을 기준으로 한 청소년의 의미 좀 더 보겠습니다. 민법에서는 청소년을 미성년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미성년자. 자, 미성년자 하면 약간 어감이 별로 안 좋죠. 우리 청소년들이 미성년자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용어지만은 그래도 민법에서는 미성년자라고 명칭을 하고 있고 만 19세 미만자를 얘기합니다. 자, 청소년보호법, 우리 청소년기본법과 더불어서 중요한 청소년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는 법률인데요.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당연히 청소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자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 사람은 재해가 된다. 그런데 오늘이 8월 27일인데 내가 내 생일이 아직 안 됐어도 내가 그 19세가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는 내가 청소년이 출입 금지하는 업소를 출입도 할 수가 있고 청소년들이 고용 금지하는 업소도 내가 고용될 수가 있다는 거. 그게 청소년 보호법은 연나이로 따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다른 법률들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그 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동복지법은 근로기준법도 만 18세 미만자를 얘기하고 있고, 자,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인 사람들은 아동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제 보육원 예전에는 이제 고아원이라고 표현을 했죠. 보육원에서는 만 18세가 되면은 퇴소를 해야 됩니다. 왜? 아동이 아니기 때문에 퇴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좀 규정에 따라서는 만 18세가 넘어서 또 사정에 따라서는 만 18세가 넘어도 아동복지시설에서 좀 생활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이제 규정상으로 따지면은 만 18세 미만인 자는 아동복지시설을 퇴소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청소년 호칭에 나타난 청소년의 개념, 그리고 법률을 상에서 표현하고 있는 청소년의 명칭과 연령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러한 청소년의 어떤 개념이 근대 과학 발달에 따라서 탄생된, 즉, 만들어진 개념이라는데요. 자, 그런 의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바로 이행을 했었죠. 청소년이란 말 자체도 없기 때문에
청소년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청소년기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이 개념들이 근대 과학의 발달과 함께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근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뭐가 일어납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은 또 이제 학교가 만들어지죠. 학교에서 의무교육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개괄적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근대 과학이 발달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산업혁명이 일어났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산업혁명에 필요한 이제 공장에서 필요한 사람들에서 거기에 맞는 뭔가 산수도 수학도 잘해야 되겠고 글도 읽고 쓸 줄 알아야 되겠죠. 공장에서 일하고 기술자로 만들려면은 기본적으로 교육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러한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학교 교육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 학교는 의무 교육을 시키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학교에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모아서 공부를 하는 시기, 그 시기를 청소년 시기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근대 과학 발달은 다양한 측면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서 청소년기 탄생과 태동과 관련할 수 있는 결정적인 변화를 준 사건들이 산업혁명, 의무교육과 사회과학의 발달로 정리할 수가 있다. 그 중에서 산업혁명과 의무교육을 보면은 의무교육이라는 것은 근대 산업화와 연관이 있죠. 산업화로 인하여 교육을 받는 노동력에 대한 사회 요구, 산업화가 되어서 공장에서 뭔가 필요한 인력들이 그 인력들을 그냥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뭔가 그 노동력들이 수학도 잘해야 되겠고 기본적으로 읽고 쓰고 하는 언어 능력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학교 교육이 의무화로 시작하면서 이 의무 기간 동안 청소년들을 물론 이제 노동에서는 배제되었지만은 그 의무 교육을 받는 그런 대상들을 우리는 청소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산업화는 직업세계에서는 단순히 노동력으로 사용했던 청소년들에게 기술적인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광범위하게 교육이 필요하겠다. 공장에서 필요한 인간. 따라서 교육기관에는 또래 청소년들과 더불어서 학교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청소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 여러분,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일단 근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뭔가 산업화에 필요한 인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인력은 수학도 해야 되고 뭔가 기본적으로 능력을 함양해야 되는데 그걸 함양시켜주기 위해서 학교가 생겼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집단을 우리가 청소년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의 개념 탄생에서 청소년기의 탄생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산업혁명과 의무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근대가 되면은 산업뿐만 아니라 사회과학도 많이 발달하게 됐죠. 우리가 이제 과학하면은 이제 자연과학, 사회과학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런 뭐 청소년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사회과학에 해당이 되겠죠. 특히 이제 근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특히 이제 심리학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이 심리학이 발달하면서 청소년에 대한 개념을 더 확고하게 되었다는 거죠. 1904년에 홀이라는 사람이 청소년기를 쓰면서 청소년의 어떤 정서적인 특징, 즉 그를 질풍노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심리학자 홀이라는 사람이 청소년기는 질풍노도를 겪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청소년이라고 이렇게 고차가 시켜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은 이러한 특징이 있는 사람, 되게 신체적으로 어떤 제2의 어떤 성징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굉장히 요동치는 그런 특징을 갖는 사람을 청소년이라고 심리학에서 이론화시켰는데, 우리 이제 일반인 사람들은 그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듣고 우리는 청소년기는 이렇다고, 청소년은 이렇다고 고착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근대 과학 중에서 특히 심리학이 청소년이라는 용어 탄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좀 정리하자면은, 산업혁명과 의무교육, 그다음에 어떤 이런 심리학이 발달이 청소년 이렇다고 이제 정의를 하고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거죠. 용어에 따른 청소년 의미 보겠습니다. 자, 무슨 기로 끝나는데요. 자, 우리가 아동도 아니고 성인도 아닌 중간자적인 존재로서의 우리 청소년을 가독에 있는 청소년, 그래서 가독이로 표현을 합니다. 인간 성장이나 발달 단계에서 볼 때 청소년은 미숙한 아동에서 성숙한 성인으로 옮겨가는 시기로 가도기적인 상태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로 아동보다는 아동하고 성인하고 다른 존재로서의 특징을 보이는데, 그걸 우리는 가독이 있는 청소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풍노도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질풍노도기는 누가 얘기했다 그랬죠? 네, 홀이 얘기했습니다. 언제요? 1904년에요. 그렇죠? 네, 스톰 앤 스트레스로 표현을 했는데,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이 홀이고요. 청소년은 거칠고 사람으로 기분 변화가 많다고 봤는데요. 이런 것들을 질풍노도라고 표현을 했고, 자, 이 용어는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급격한 변화와 심리적 갈등을 잘 표현하는 용어로서 지금까지도 널리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심리적 이유기. 자, 청소년기에 가장 두드러진 심리 사회적 특징으로 자아 정체성의 확립과 독립의 욕구에 따른 심리적 이유 현상이다. 자, 이유가 뭐는 겁니까? 젖을 떼는 거죠. 젖을 떼는 건데, 내가 심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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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을 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모로부터 독립되어서 나 스스로의 자의식을 가지고 나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행동하고 또 판단하고 사고하는 이런 것들을 심리적 이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정신적 의존 관계에 있던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자기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른 독립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려고 한다. 자, 이러한 자의식, 자의식의 발달과 독립심으로 말미암아 부모로부터, 친구로부터, 부모로부터 벗어나 친구나 또래로 관심이 옮아가는 현상을 우리가 심리적 이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독립을 하는 거죠. 누구로부터?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하면서 친구 관계나 또래 집단으로 관심이 옮아가는 길을 심리적 이육이라고 한다. 자, 주변인, 에, 청소년은 아동과 성인의 양쪽 영향을 받으면서도 그 어느 쪽에도 소속되지 못하는 의미에서 주변으로 불린다. 좀 가도기하고도 연결되는 맥락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동도 아니고 청소년도 아니고 그 중간에 존재하는 경계선에 존재하는 주변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적 이유기와 주변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좀 더 보겠습니다. 제2 탄생기, 제1의 탄생이 신체적 탄생이라면은
제2의 정신적 탄생을 우리가 제2의 탄생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부모로부터 내가 개체로 태어나가지고 다시 정신적으로 내 어떤 자의식이 성장하여서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자의식이 성장한 것을 우리가 제2의 탄생기라고 합니다. 심리적 이유하고도 좀 같은 맥락적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뭐 심리적 이유기, 가독이, 질풍노독이, 제2 탄생기, 뭐 주변 여기에 5가지 모든 용어들이 청소년들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다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어 개념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1주차 2교시에 공부한 내용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먼저 청소년 호칭에 나타난 청소년 의미, 특히 이제 영어권에서 사용하는 서구에서 사용하는 용어들 4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애들런스와 퓨버드가 있고 세 번째 유스와 네 번째 티네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애들런스와 퓨버드는 같은 짝을 이루며 인간 발달적인 측면에서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인간 발달인데 우리 인간 발달이 생리적인 발달도 있고 심리적인 발달도 있고 정서적인 발달, 뭐 도덕적인 발달, 뭐 인지적인 발달 따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 인간 발달 가운데서도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발달 측면을 강조하는 게 애들런스고 그다음에 퓨버디 생물학적인 생리적인 발달 측면을 강조하는 게 퓨버디라는 거. 그래서 같이 인간 발달 측면을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애들런스와 퓨버디가 하나의 짝을 이루게 됩니다. 더불어서 이제 유스하고 티네이저가 짝을 이루는 유스와 티네이저는 사회 문화적인 관점에서 청소년을 바라보는다는 거. 특히 티네이저는 청소년의 대중 소비 문화 관련해서 사용하는 용어가 티네이저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서구에서 사용하는 청소년에 대한 의미였고, 자, 우리나라에서는 뭐 젊은이, 뭐 청소년, 뭐 소년, 청년 다양하게 표현이 되는데요. 자, 이러한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전에는 소년이란 말과 청년이란 말은 없었고 청소년이란 말은 일제강점기 때 소년과 청년이 합성이 되어서 청소년이라는 용어가 일제강점기에 사용이 되었고 일제강점기에 사용됐을 때는 청소년 용어가 부정적인 의미로서 훈육해야 할 대상, 뭔가 교화시켜야 할 대상 그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다는 것까지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법률에서 정한 연령을 기준으로 한 청소년의 의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유엔에서는요, 청소년을 25세에서 24세의 연령대를 청소년으로 보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을 만 9세에서 24세 이하인 자를 청소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연령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에서는 청소년을 형사 미성년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만 14세 미만인 자를 형사 미성년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14세 이상이 되면은 그때는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형법에 도촉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소년법에서 소년이란 것은 19세 미만인 자를 소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년법에서는 청소년이라 얘기를 하지 않고 소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만 19세 미만인 자가
범죄를 했을 경우에는 소년법에 의해서 또 아니면은 형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 민법에서는 미성년자를 민법에서는 청소년을 미성년자라고 표현을 하고 만 19세 미만자로 표현을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볼까요? 청소년 기본법과 더불어서 중요한 청소년 관련법인데요. 청소년 보호법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도 명칭을 역시 청소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만 19세 미만인 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이 인 사람은 재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연 나이로 따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8월 27일인데 오늘 8월 27일이 내가 생일이어도 아직 내 생일이 만으로 생일이 되지 않았어도 그해 올해 1월 1일부터는 내가 청소년에서 보호법에서 말하는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를 출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참고적으로 연나이로 계산하는 것까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법과 근로기준법에서는 만 18세 미만자를 얘기하고 있고 아동복지법에서는 청소년을 아동이라 표현을 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소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이라 했을 때는 만 18세 미만이 되겠죠. 제가 이제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만 18세 미만까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청소년도 법률상으로는 아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대 과학의 발달에 따라서 청소년 개념이 탄생되었다. 청소년 개념이 만들어졌다. 청소년 개념이 발견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유는요. 산업혁명과 근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산업혁명은 의무교육을 기본으로 한 학교 교육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청소년들이 이제 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되고 그 학교에 있는 청소년들을 지금까지는 교육을 받지 않고 아동에서 바로 성인으로 이행하고 청소년기 없었는데 학교에서 의무 교육을 받고 있는 그 대상을 우리 청소년으로 하자. 그게 이제 근대 과학의 발달해서 한 몫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산업혁명과 의무 교육이 청소년의 개념을 탄생시키고 청소년기의 개념을 탄생시키는데 일정한 몫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심리학의 발달도 청소년의 개념을 만드는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청소년 대표적으로 이제 오늘 청소년 심리학자 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홀이 청소년기는 질풍노도의 정서적인 특성을 가진다는 그렇게 이론화시켰지 않습니까? 그 이론들이 청소년의 개념을 탄생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근대 과학의 발달에 따른 청소년의 어떤 개념, 이 개념은 상당히 좀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고 좀 어렵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제가 좀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잘 이해를 하시고 혹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뭐 개인적으로 뭐 연락하셔도 되고 또 질의응답을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용어에 따른 청소년의 의미, 이제 뭐 제2탄생기, 가도기, 질풍노도기, 심리적인 이유기, 주변인 5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도기는 아동과 성인의 어떤 중간적인 존재로서의 가도기에 처했다. 그래서 가도기라는 거. 질풍노도기, 뭔가 부정적인 정서, 굉장히 극심한 정서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는 거, 질풍노도기. 물론 청소년에게 다 부정적인 정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정서도 있고 아름다운 생각도 하고 좋은 긍정적인 정서도 많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이유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리적인 이유기는
뭔가 심리적으로 젖을 떼는 것, 그래서 부모로부터 내가 심리적으로 독립해서 또래에 집중하고 또래와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 심리적 이육이고, 주변인, 가족이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데요. 어, 뭔가 성인도 아니고 아동도 아닌 그 중간적인 존재로서 경계 있는 존재로서 주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제2 탄생기 말씀드렸습니다. 제2의 탄생이 내가 부모로부터 신체적으로 탄생했다면은 내가 이제 완전히 정신적으로 탄생하는 거, 심리적 이유하고도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정신적으로 탄생하는 게 제2 탄생기를 청소년기라고 한다. 그래서 가족이 질풍노도기, 심리적 이유기, 주변인 제2 탄생기는 서로 다 연관이 있습니다. 자, 이상 학습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땠어요? 청소년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용어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또 호칭이라든지 이런 용어, 청소년 의미의 탄생 배경 이런 것들만 통해 가지고 우리 청소년을 다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 다음 다시에는 청소년의 발달 특성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신체적인 성적 발달 특성, 그 다음에 인지적인 발달 특성, 정서적인 발달 특성, 그 다음에 사회적인 발달 특성에 대해서 학습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청소년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시 공부한 내용하고 다음 차시에 공부한 내용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ABC만 알아도 우리가 청소년들을 지도하는데 마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활동론의 이론이라든지 활동 개념이라든지 본격적으로 수업에 앞서서 청소년 이해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열심히 보기도 해주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